네, 해외로 보는 국내 전략 시간입니다. 해외의 특징적인 흐름에서 국내 시장의 힌트를 찾아볼게요. 오늘은 벤자민 투자연구소 신일섭 소장 그리고 차영주 소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세요. 자, 먼저 간밤 미국장과 연결해서 오늘 관심들을 좀 찾아보겠는데요. 차영주 소장님, 시장에서 최근엔 좀 기술주들이 잠잠하면서 뭐 산업재나 소비재 쪽에서의 오름세가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우리 국내 증시에서도 어떤 종목을 두드러지게 볼 수 있을까요? 일단은 뭐 국내외적으로, 그러니까 미국과 국내도 마찬가지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지금 저는 롯데쇼핑을 비롯해서 백화점 관련주들에 대한 최근의 흐름들을 좀 주목해야 되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포문은 롯데쇼핑이 연 게 아니라 더현대서울이 열었죠. 그렇죠. 예, 3월 초에부터 지금까지 매주말 여의도가 들썩거릴 정도로 억눌렸던 소비가 상당히 많이 지금 현재 진출이 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이제 소비 양극화가 진행되고 있다라는 것이 한마디로 좀 씁쓸한 모습들을 보이고는 있습니다만 어찌됐든 백화점 관련주들에 대한 관심, 뭐 롯데쇼핑뿐만이 아니라 신세계라든지 현대백화점이라든지 관심을 가지셔야 되는데, 제가 롯데쇼핑에 주목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롯데쇼핑 같은 경우는 다른 쪽과 다르게 온라인이 좀 약하죠. 뭐 이마트라든지 뭐 신세계라든지 이런 쪽은 온라인이 좀 강하지만 현재 지금 소비 양극화를 앞서 언급드렸다시피 현재 지금 부유층 소비에 대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롯데에서 이제 상당히 고무적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그리고 최근에 롯데 쇼핑에 대한 그 현재 지금 그 그룹 총수의 관심, 그러니까 롯데가 다른 여타 그 백화점 대비해서 상대적으로 좀 저평가돼 있다라는 면에 있어서 관심을 최근에 기울이기 시작했다라는 언론 보도들도 나오기 시작했죠. 이게 비단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억눌려 있었던 소비들이 좀 폭발을 하면서 뭐 뉴욕 증시에서도 메이시스라든지 월마트의 주가가 또 상승세를 보이니까 이러한 글로벌 흐름의 추세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제 시장은 벌써 코로나 백신이 이제 접종이 시작이 됐기 때문에 포스트 코로나19 이후의 상황들을 좀 볼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뉴욕 증시에서 월마트가 상승이 있는데 월마트뿐만이 아니라 보잉도 상승을 했어요. 전반적으로 이제 소비 관련주들, 여행 관련주들이 이런 쪽들이 이제 좀 상승한다. 우리나라도 최근에 여행주라든지 항공주들에 대한 움직임이 좀 들썩들썩거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추세,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한쪽으로만 지금 현재 뭐 기술주라든지 뭐 이런 쪽에 관심을 좀 기울이시는 분들이 많은데, 시장은 벌써 포스트 코로나를 바라보고 있다라는 점, 이러한 점들을 바라보게 된다라면 소비 관련주들에 대해서는 뭐 당장 지금 뭐 소비가 크게 일어나지는 않죠. 하지만 지금 이제 먼저 선취매 차원에서 베팅을 해보셔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최근에 롯데쇼핑은 또 구조조정 효과로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도 있는 만큼 지금 자리는 괜찮은가요? 롯데쇼핑 같은 경우 지금 자리는 그렇게 나빠 보이지는 않습니다. 최근에 차트 흐름들을 좀 보게 된다라면 계속해서 우상향하는 문제, 이런 경우에는 이제 주봉을 좀 봐야 되는데, 지난번에 이제 코로나19 이전에 현재 주가 수준을 겨우 회복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여타 다른 종목들 같은 경우는 벌써 지난해에 그러니까 이맘때죠. 코로나19 이전의 가격을 충분히 넘어섰는데 이미 이제 이 정도 수준에 올라왔다라는 거죠. 따라서 지금 우리가 저평가된 종목들, 그리고 앞으로 상당히 상승 여력이 있는 종목들을 찾게 된다라면 롯데쇼핑 같은 경우 지금 현재 매수 자리다. 그리고 차트를 주봉으로 보게 된다라면 지금 현재 뭐 12만 원대 부근에서 대량 거래가 한번 터졌었어요. 올 초에. 그리고 현재 그거보다 약간 높은 자리에 현재 지금 주가가 보유하고 있는데 거래량은 줄어들고 있죠. 전형적인 상승 차트의 패턴을 좀 나타내고 있다는 것들입니다. 이러한 모습들을 보게 된다면 매우 긍정적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첫 번째 차영주 소장님의 픽은 롯데쇼핑 유통주를 선택해 주셨고요. 이번엔 신 소장님의 픽 들어볼까요? 네, 저는 신세계푸드를 신세계푸드 역시 소비주입니다. 네. 네, 말할까요? 네. 말씀해 주시죠. 또 어제 갈리는 상황인데요. 지금 이거 참 시장 대응하기 힘드실 것 같아요. 어제는 또 반대로 움직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우랑 S&P 500이 한 몸이고 나스닥이랑 필라델피아 반도체가 한 몸이 완전 같이 미국에 있는데 정반대로 움직이는 게 지금 한 3일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이게 정말 간판이 바뀌는 거라고 베팅을 하시는 분이라면 지금 이 변동성을 이용해서 적극적으로 포트폴리오를 변경하셔야 되는 상황으로 판단이 돼요. 우리나라는 기술주 위주로 지금 포트폴리오가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 영향에서 벗어나기가 힘들다. 그런 면에 그런 큰 부분에서도 지금 소비주를 선택하게 된 계기고, 그리고 좀 더 들어가면 버거주들이 강해요. 지금 저번에 제가 쉑쉑버거를 설명을 드렸잖아요. 쉑쉑버거는 어제 또 날아갔더라고요. 굉장히 잘 되고 있나 봐요.
우리나라의 전 세계 1위가 우리나라의 강남역점이에요. 전 세계 3위는 우리나라의 청담점. 우리나라 사람들 이런 메이커 진짜 좋아하거든요. 근데 왜 그걸 SPC 삼립이 들어가서 잘 되고 있는데 안 되는지 모르겠는데 주가가 신세계푸드가 노브랜드 버거의 가맹 사업을 시작을 하면서 지금 굉장히 잘 나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직영점으로 시작하다가 직영점은 돈이 많이 들어가요. 직영점은 본사에서 인력도 파견해야 되고 본사에서 모든 거를 다 자금을 대야 되기 때문에 비싼데 가맹 사업은 수수료만 받기 때문에 더 좋아요. 근데 지금 경상권으로 진출을 하고 있죠. 지금 해외에서 보면 맥도날드 주가는 계속 신고가고요. 염 느낌표 브랜드, 그 밑에 KFC가 있거든요. 염 브랜드 주가도 계속 날아가고 있고, 그리고 레스토랑 브랜드, 거기 밑에가 버거킹이에요. 레스토랑 브랜드도 계속 상승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없어졌는데 옛날에 압구정에 있었죠. 웬디스. 웬디스도 지금 버거주들이 다 날아가고 있어요. 맥도날드도요? 네, 맥도날드는 맨 처음에 얘기 드렸고요. 그래서 맥도날드, KFC, 그리고 버거킹, 그리고 웬디스, 쉑쉑버거, 버거주들이 다 날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버거주들 중에서 노브랜드가 순호감도 조사 1위를 했어요. 물론 이거를 조사의 일부분만 떼어서 말을 하면 왜곡이 벌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전체를 잠깐 설명드리면 전체 그 관심도는 맥도날드가 1위예요. 그런데 관심도의 그 설정 근거가 뭐였냐면 포스팅률이에요. 근데 사실 이건 당연하죠. 맥도날드가 포스팅률이 많을 수밖에 없어요. 포스팅률의 꼴찌는 노브랜드였어요. 근데 부정에서 긍정을 뺀 순긍정이 노브랜드가 1위를 했어요. 그러니까 포스팅률 전체는 작아서 아직 관심도는 작고 작지만 아주 나쁜 악플이 별로 없었다는 거.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노브랜드가 지금 이제 부산이랑 대구에 진출하면서 그 고속터미널을 자주 가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경상도 그쪽 있고 전라도 쪽 있죠. 호남선 경부선이 있는데 거기서 주위에 가다가 얘기를 잘 들어보시면은 이거 우리 동네 없어가지고 내려갈 때 지금 이거 노브랜드 버거 사가야 된다고 이러고 있거든요. 제가 직접 들은 얘기예요. 그래서 근데 노브랜드 버거가 이제 그쪽에 생기니까 더 이제 그 기다리고 있던 소비자들에게는 접점이 가까워지는 계기가 되는 거죠. 그리고 단체 급식을 얘기했지만 급식은 사실 수익성이 낮아요. 하지만 그래도 급식이 지금 점점 이제 호전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간다는 거. 막혀 있던 회사, 재택근무만 하던 회사가 회사를 나가게 되고 학교도 개학을 하게 되고. 그러니까 급식 쪽이 풀리게 되면서 수익성은 낮지만 그래도 캐시카우 역할을 해주고 네. 그리고 올반이 센트럴 시티점 하나 남기고 다 폐점했어요. 15개까지 갔다가 근데 올반뿐만 그런 게 아니라 자연별곡, 이랜드 자연별곡이고 다 그래요. 지금 모일 수가 없게 만들었기 때문에 거기에 있던 직원분들을 자르지 않고 노브랜드 버거로 보냈어요. 그거랑 보노가 다 망했거든요, 지금. 근데 거기를 다 노브랜드 버거 직원으로 파견을 해가지고 고용을 승계하고 이런 모습도 좋고, 그리고 신세계푸드가 그 앞으로 이제 신세계가 아까 뭐 지금 백화점 얘기가 나왔는데 더 현대서울이 포문을 열었는데 6월 달에 롯데가 동탄에 키즈맘 전문으로 백화점 또 그 비슷한 컨셉으로 나오고요. 8월 달에는 신세계 백화점이 대전 엑스포시티에 만들어요. 그래서 백화점 출전 모멘텀이 계속 있어요. 그리고 신세계도 결국에는 뭐 아울렛 백화점, 뭐 스타필드 같은 거 계속 출전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그 안에 들어가는 직원분들의 급식 다 신세계푸드가 하고요. 그 안에 들어가는 외식 브랜드 중에 신세계푸드가 운영하는 게 들어갈 거고요. 그런 모멘텀들이 계속 있기 때문에 유통의 한 부분으로 봐도 좋은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네. 전체 3가지 말씀드렸어요. 이제 뭐 기술주의 반사적인 이익을 얻는 부분에서 그 점수 하나, 그리고 들어가면 버거 쪽이 좋다. 그리고 플러스 알파로 유통망이 계속 확대되고 있는 유통 모멘텀이 있다. 저는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아니라요. 네. 유통 슈퍼사이클일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알겠습니다. 자, 버거주를 중심으로 말씀해 주셨고요. 노브랜드 버거를 갖고 있는 또 신세계 푸드를 우리가 특징적인 종목으로 살펴봤습니다. 그러면은 뉴욕 증시에서 이 기술주들의 약세는 당분간 좀 이어지는 건지, 우리가 좀 어떤 배터리나 아니면 2차 전지 혹은 반도체, 자동차, 전기차 쪽에서는 모멘텀을 또 당분간은 찾을 수 없는 건지도 궁금하거든요. 일단은 뭐 뉴욕 증시의 기술주들의 움직임들을 보게 된다면
된다면 일단 변동성이 시작됐다라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2020년에는 나름대로 편안한 투자였다라면 네. 그리고 무조건 조정시마다 기술주들의 매수가 성공한 투자였다라면 이제는 좀 그런 상황들이 바뀌었다. 결국 물론 저는 표면적으로 보이는 것들의 이제 금리의 상승 이런 부분들이긴 하겠습니다만 결국 뉴욕 증시가 지금 바라보고 있는 것은 언젠가는 풀어놨던 유동성을 회수하겠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금리를 연준이 급격하게 올리지는 않겠지만 결국 테이퍼링을 시작하겠다라는 것은 올 연말이 됐던 내년이 됐던 시작을 한다라는 것이 시장에 있어서는 이제 유동성에 기대서 증시가 올라가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뉴욕 증시에 있어서 기술주들이 일단 좀 급브레이크가 걸린 상황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국내 증시에서도 보면 삼성전자를 필두로 한 기술주들이 브레이크가 걸린 상황이죠. 삼성전자가 10만 전자를 찍은 이후에 정말 동학개미운동의 삼성전자 고점에 사신 분들은 대략 한 20% 정도 지금 하락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마음고생들이 심한 그런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물론 재료는 많죠. 백악관에서도 언급했을 정도로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도래한 것은 맞습니다만 이미 시장에 있어서는 그러한 밸류를 땡겨서 올라왔다라는 점이 우리가 조금 이제 스토리와 기업의 이익 부분에 있어서는 좀 다르다라는 점을 좀 언급을 좀 드릴 수가 있겠죠. 그렇다고 해서 기술주를 뭐 매수할 게 없느냐라고 본다라면 그 속에서 기술주가 뚫고 갈 수 있는 것은 저는 2차 전지 관련주가 될 것이다. 그래서 LG화학을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물론 2차 전지 관련주 같은 경우도 어제 이제 테슬라가 급등을 하다 보니까 어제 이제 새벽 끝난 뉴욕 증시가 급등을 하다 보니까 국내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올라가다가 물론 이제 어제 국내 증시가 전반적으로 시세 탄력이 떨어지니까 같이 이제 그 탄력이 좀 떨어지는 모습들을 보이긴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제 테슬라는 좀 별개죠. 2차 전지와 이제 테슬라를 연계시켜서 보시는 시각은 조금 위험하다. 테슬라 같은 경우 이제는 경쟁력이 과거처럼 독점적인 그런 부분들이 아니다. GM도 2030년, 그다음에 볼보도 2035년까지 순수 전기차 회사로 탈바꿈하겠다. 그리고 지금 서울시장 선거, 보궐선거가 있습니다만 후보자들도 경유차에 대해서는 이제 규제를 하겠다. 이런 흐름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결국 이제 전기차 시대가 오는데 과거처럼 테슬라가 누렸던 우리나라에서 테슬라가 지금 거의 안 팔리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현상이죠. 테슬라가 잘 팔리는 시장은 유일하게 중국 시장이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 지금 아이오닉 5에 대해서 줄을 서 있는 상황인데 국내 이제 전기차 시장도 이제 좋다라는 거죠. 그러면 제가 이제 다음 자동차를 전기차로 바꾸려고 한다면 테슬라로 바꾸느냐 아이오닉으로 바꾸느냐 이거 제 선택의 문제죠. 그러면 테슬라와 현대차의 주가는 엇갈리겠습니다만 거기에 들어가는 건 다 2차 전지 아닙니까? 그럼 그렇죠. 2차 전지는 무조건 팔린다라는 거죠. 따라서 2차 전지에 대한 것들 그리고 2차 전지는 전기차만 있는 게 아니죠. 우리가 4차 산업에 들어가면서 사물의 연결이라는 부분들 자율주행차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뭐 냉장고랑 제가 대화를 하더라도 전원이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뭐 이런 부분들이 된다라면 결국 2차 전지 분야는 앞으로 우리가 산업을 뚫고 갈 수 있는 가장 중장기적으로 투자가 가능한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물론 LG화학 같은 경우 최근에 주가 움직임을 보게 된다면 조금 다소 오른 감도 많이 네. 있습니다. 물론 2차 전지들이 다 올랐죠. 특히 LG화학 같은 경우 LG 에너지 솔루션이 이제 올 하반기에 대규모 IPO를 할 것으로 보여지긴 합니다만 현재 외국인들의 수급이라든지 주봉상 일단은 20일 이동평균선을 깨지 않는다라고 본다라면 어쨌든 저점을 연결한 추세선은 아직 훼손되지 않았다라고 보여지고요. 이러한 추세선에 대해서 본다라면 중장기적으로 끌고 가시는 분들에게 있어서는 아직까지는 매수 관점이 유효하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LG화학과 그것을 따라가는 2차 전지 관련주들 저가에서 아직까지 이 타이밍을 잡아보시자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다음은 다시 신 소장님 또 어떤 종목이 있을까요? 예, 노랑 풍선을 준비했습니다. 노랑풍선이요. 네. 다시 또 소비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욕 증시에서도 컨택트 관련주들의 움직임이 역시나 두드러지고 있죠. 이거는 뭐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까요? 미국 시장을 믿고 시장을 믿는다면 그대로 받아들여야 되지 않을까요? 지금 뭐 찬반이 워낙 엇갈리고 있어서 근데 항상 그 변곡점에서는 찬반이 엇갈리게 마련이잖아요. 테슬라도 변곡점에 오니까 이제 굉장히 찬반이 엇갈리죠. 지금 익스피디아가 신고가 역사적 신고가거든요. 이거는. 그러니까 지금 여행이 지금 막 다니고 있지를 않은데, 그러니까 그 이제는 더 이상 떨어질 데가 없다는 그런 공감대 같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여행주는 아직 고점을 돌파 못했잖아요. 우리나라 여행주도 꽤 많이 올랐지만 익스피디아가 그 역사적 신고가를 가고 있다는 거는 참
의아하게 보시는 분들은 의아하게 보실 것이고 아니면 기대감을 반영하는 미리 반영하는 주가의 특성을 고려하신다면은 저게 당연하다고 생각해서 우리나라 여행주에 연계를 시킬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지금 보니까 노랑풍선이 지금 참 좋은 여행하고 하나투어 모두투어에 대비되는 직판 여행 위주의 여행사거든요. 근데 요즘에 뜨는 앱들이 여기 어때나 야놀자 이런 거였어요. 잘 생각해 보시면. 근데 여기 어때나 야놀자가 잘 그 2030 세대들한테 먹힌 게 다 나눠놨었거든요. 호텔, 뭐 액티비티, 아니면 뭐 항공 이걸 다 따로 해가지고 왜냐면 20, 30대들은 옛날에 하나투어 모두투어처럼 단체로 막 몰아서 패키지 가고 이런 걸 싫어해요. 각자 필요한 거를 뽑아가지고 가는 거를 좋아하기 때문에 그걸 딱 맞춰서 했거든요. 그래서 노랑풍선이 지금 개별 단위 여행에 맞춤 서비스 제공하는 지금 OTA 온라인 통합 플랫폼 런칭을 준비하고 있어서 이게 지금 그래서 지금 뭐 좀 사채도 발행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 돈으로 지금 요거를 런칭을 하게 되면은 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굉장히 괜찮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물론 하나투어 모두투어 좋은데 하나투어 모두투어보다는 참 좋은 여행이나 노랑풍선 같은 직판 여행을 선호하는 편이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하나투어가 고강도의 인력 구조 조정을 들어간 이유도 온라인으로 빨리 전환을 해야 될 타이밍에 제가 보기에는 호텔을 하고 면세점 사업을 하다가 너무 거기에 확장된 게 지금 한 번에 맞아치면서 예를 들어 여행만 하고 있었으면 여행만 타격을 받았을 텐데 여행, 호텔, 면세점의 삼두마차를 잘 나갈 때는 굉장히 좋죠. 세 개가 잘 나가니까. 근데 코로나19를 맞아버리니까 머리 세 개를 맞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타격이 너무 컸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몸집이 적고 피해를 덜 보면서 온라인으로 전환이 빨랐던 업체들이 훨씬 더 좋지 않을까. 그런 면에서 저는 노랑풍선이 괜찮은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익스피디아나 뭐 오늘 설명 안 드렸는데 부킹홀딩스나 다 지금 역사적 신고가예요. 그래서 역사적 신고가를 이미 가고 있다는 건 미국 시장에서 보여주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 그래서 우리가 뭐 트래블 버블이 지금 안 나왔거든요. 트래블 버블이나 백신 여권은 지금 중국에서 살짝 얘기가 나왔어요. WHO에서는 약간 반대하는 입장인 것 같은데 트래블 버블 같은 게 한 국가 두 국가 이렇게 이루어지다 보면은 이 여행의 기대감은 더 폭발을 해서 올라가지 않을까 싶고 노랑풍선이 지금 밑바닥에서 2020년 11월까지 달린 다음에 네. 12, 1, 2, 3을 옆으로 횡보하고 있는데 거의 조정폭이 없어요, 지금. 이게 급등을 시킨 다음에 조정폭이 없고 밑에 거래량이 완전 죽은 상태거든요, 지금. 여기서 거래량이 다시 늘어나면서 위로 뚫으면 3만 원 위가 뚫려버리게 되는 상황이고 아까 뭐 신세계푸드는 안 보여드렸는데 신세계푸드 외국인이 계속 매수하고 있고 노랑풍선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보시면은 요즘에 뭐 개인들만 사는 거는 삼성전자거든요. 삼성전자 개인이 무지하게 사고 있습니다. 근데 외국인 기관은 그럼 뭘 사고 있냐? 삼성전자를 팔고 뭐 이건 너무 소형주라 그런데 노랑풍선 보면 외국인하고 기관만 사고 있고 최근에 개인이 다 팔고 있어요. 물론 수량이 그렇게 크진 않지만 예, 그런 모습들 우리가 뭐 요즘에 연기금은 도대체 뭐라고 있으면 외국인 기관은 뭐라고 있냐고 하잖아요. 외국인 기관 연기금이 따로 사고 있는 섹터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따로 사고 있는 섹터는 지난해 유행했던 섹터랑은 지금 정반대 걸 사고 있거든요. 네. 약간 그래서 연기금이나 뭐 외국인 기관을 욕하지 말고 그냥 같이 따라가 보는 전략이 어떤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일전에 이제 참 좋은 여행을 말씀해 주실 때 이제 코로나로 이제 우리가 여행을 못 가니까 그 악재를 구매 대행을 함께 도전을 하면서 이 여행사들이 좀 타개를 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들었었는데 그러면 참 좋은 여행과 노랑풍선을 비교해 놓고 봤을 때는 어떤 게 더 나을까요? 굳이 골라야 되면은 참 좋은 여행이 조금 더 좋아요. 그래요? 네, 근데 노랑풍선의 자리가 매력적인 거죠? 노랑풍선을 한 거는 네, 노랑풍선이 상장한 지 얼마 안 돼서 좀 깨끗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상장을 하고 처음에 차트가 그려지질 않잖아요. 새로 상장하면 없으니까. 근데 그걸로서 단점은 있는데 장점도 있어요. 그게 없어요. 정고점이나 이런 게 없는 게 오히려 깔끔해요. 왜냐하면 참 좋은 여행은 벌써 2008년 전에 2008년 10월 달에 상장했는데 이렇게 역사가 많으면 여기 이해관계가 걸린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정고점, 전저점 뭐 이렇게 되면은 각각의 걸린 사람들의 이해관계가 다 다르기 때문에 이런 중소형주는 특히나 뭐 약간 변곡이 심해요. 대형주보다는. 그래서 분석을 엄청나게 많이 해야 돼요. 이게 차트 분석도. 그러면 노랑풍선 같은 경우는 오히려 깔끔하거든요. 여기서 지금
2019년에 데뷔를 했는데 2019년 5월 달에 무너지면서 거기서 하락이 시작됐거든요. 바로 지금 그 자리예요. 여기 2019년 5월 달에 장대 음봉으로 무너졌던 그 자리를 4개월 동안 매물 소화를 하고 있거든요. 여기만 뚫으면 위가 완전히 열려버려요. 3만 원에서 3만 5천 원이 열려요. 근데 우리가 예를 들어 지금 익스피디아가 가고 있잖아요. 훨씬 더 큰 시장, 훨씬 더 그 업계에서 큰 대장이 먼저 움직이고 그 후속으로 우리가 이제 후발주들이나 중소형주들이 움직이는 그 알고리즘이잖아요. 그런 걸 봤을 때 우리가 그걸 믿는 거죠. 익스피디아랑 부킹홀리스는 벌써 역사적 신고가를 갔네? 그러면 우리가 그 업계 내에서 좀 더 작은 걸 찾아볼까? 한국으로 와볼까? 한국에서 작은 거 노랑풍선 참 좋은 여행 있네? 근데 참 좋은 여행보다는 노랑풍선이 차트가 깨끗하고 그 분석할 게 별로 없네. 고점 네. 하나만 돌파하면 되네. 이런 면에서는 이 노랑풍선이 알겠습니다. 조금 더 장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제 두 분의 픽을 보면 유통이나 여행 같은 소비재 쪽에 조금 더 무게를 싣고 있습니다. 뭐 LG화학도 나왔습니다만 그러면은 뭐 뉴욕 증시의 분위기와 우리 증시를 같이 봤을 때 지금은 코로나 백신 이 백신이 촉발을 했겠죠. 근데 또 타이밍상 기술주들이나 그동안 많이 갔던 트렌드 대형주들이 좀 쉴 자리가 왔기 때문에 이러한 소비주들을 우리가 노려볼 타이밍이다. 이렇게 전략을 재편해야 될까요? 일단은 그러니까 전체적인 상황에서 기술주를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포트에서 지운다라는 것은 조금 현실적으로 어렵죠. 많은 분들이 포트상에 지금 기술주들이 담겨 있을 텐데 기술주들이라고 해서 무조건 올라간다라는 생각은 이제 좀 비우셔야 된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특히 서학개미 운동에서 지금 현재 매수 1위가 테슬라고요. 2위가 애플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조금 조심스럽게 접근을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시장은 결국 생물처럼 움직이죠. 빠르게 변화하고 있으니까 결국 기술주가 작년 2020년에 하반기부터 시장에 강한 모멘텀을 제공했다라면 이제는 백신 효과를 나타내고 있는 미국 같은 경우도 확진자 수가 확연히 줄어들지 않았습니까? 우리나라도 이제 그런 효과를 나타낼 것으로 미뤄 짐작을 하고요.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들 주위에서 한번 물어보십시오. 여행에 대한 얘기들 하면 정말 농담을 삼아 소위 몸이 근질근질하다라고 표현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따라서 그렇게 된다라면 결국 피터 린치가 얘기한 소비 관련주들을 우리가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된다라고 보는 거죠. 이게 바로 생활 속의 어떤 종목을 찾는 거고요. 이런 트렌드를 읽어내는 것이 결국 주식시장에 있어서 남보다 한 발 앞서서 투자할 수 있는 포인트를 찾아가는 방법이 아니겠는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도 우리 증시, 뉴욕 증시와 비슷하게 상승장이 연출이 된다라고 하면은 이 소비재 업종 쪽에서의 상승 탄력을 조금 더 두드러지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